자, 뭐지? 2차 부등식 파트 쭉 한번 해볼게. 2차 부등식 파트가 이제 도형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거든. 그 2차 부등식 파트 자체는 너네가 2차 함수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아. 알면 되는 거는 다르진 않아서 그때 제대로 봤다면은 이 단원도 그렇게 쉽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약간 생각해야 되는 것 자체가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약간 어렵지.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다 할만해. 그래서 그거 말고는 딱히 할만해서 2차 분식. 자, 2차 분식이야. 그러면 지금 배우는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뭔지를 봐야겠지. 2차 부등식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럼 2차 부등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를 봐야 되니까 2차 부등식이라는 거가 뭔지 2차 부등식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는 이거랑 비슷한 게 2차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배웠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이게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2차식 이꼴 제로, 2차식과 등호가 쓰여져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2차식과 여기는 등호가 쓰여 있고 2차식과 등호가 쓰여 있을 때 우리는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그러면 똑같이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이라는 거는 2차식하고 여기다가 부등호 크다 작다라는 게 쓰여 있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 등호가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얘네를 2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럼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쟤네를 풀 때는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 2차 부등식을 풀었던 것 자체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건 인수분해를 해서 풀었잖아. 즉 식적으로 풀었어. 근데 우리가 이 고1에 올라오면서 2차 방정식을 풀 때도 이렇게 식으로 인수분해해서도 풀었지만 식을 풀기 어려울 때는 식을 함수로 돌려서 생각을 했어. 자, 이 2차 부등식은 식 자체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식을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편해. 왜냐면 지금 우리가 식 자체를 계산하면 각각을 대입해서 계산해야 되거든. 자,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해볼까?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기본적인 예를 하나 보자. 2의 x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걸 한번 볼게. 자, 저거는 전개를 해보면 2차식이 되겠지. 그럼 2차 부등식이 될 거야. 이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크게 고1 올라가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식이라는 거를 방정식으로 돌려서 생각하고 방정식이라는 거를 함수로 돌려서 생각을 했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2차식 그리고 2차 방정식은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 그리고 우리는 y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 셋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됐지. 그래서 실제로 방정식 이거 3이라고 할까? 3이라고 하면 1,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해야 되네. 인수분해 하면은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하면 1, 3 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그래서 실제로 1하고 3이 근이지. 그래서 1하고 3이 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식으로 해석하면은 실제로 x-1, x-3이라는 1차 인수를 갖는 거고. 그리고 1하고 3이 근이라는 것은 이거고 1하고 3이 근이라는 게 함수로 해석하면 y 얘는 1하고 3을 대입하면 제로잖아. 대입하면 제로라는 건 얘 이 방정식이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 1하고 3입니다 라는 요 얘기였었잖아. 즉 우리는 방정식을 함수로 돌려서 생각을 할 수 있어. 요것도 이제 할 거야. 이거를 이 부등식을 우리는 함수로 돌려서 생각할 거거든. 그래서 이 부등식의 근이 지금 이 부등식에 대해서 얘가 직접 0이 되는 지점이 2하고 제로잖아. 2하고 3이잖아. 2하고 3이 돼. 그러면 2하고 3하고 말고 다른 수가 없나? 2하고 3 말고 다른 수가 없나 해서 2하고 3 말고 다른 수를 일일이 막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서 실제로 0보다 큰 범위랑 작은 범위랑 찾아낼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순전히 노가다를 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 그래서 얘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계산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는 얘를 함수로 돌려서 생각할 거야. 왜냐면 자 봐봐. 방정식에서 얘를 풀 수 있었던 거는 얘가 제로가 되는 케이스로 만들어줬기 때문이야. 제로가 되는 케이스로 만들어줘서 실제로 얘가 x-1, x-3으로 인수분해되고 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얘가 제로가 되거나 또는 얘가 제로가 돼.
근데 얘가 0보다 크다 해서 우리가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얘가 0보다 크다도 되지만 실제로 뭐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도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얘를 직접 뭐 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0보다 크고 풀고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식적으로, 물론 식적으로도 방금처럼 풀 수 있지만 식적으로도 푸는 것보다는 식을 방정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를 함수로 돌려서 생각할 거야. 어떻게? 우리는 얘를 는 y로 두고 실제로 y는 2에 x-2, x-3이라는 식과 y는 제로에 둘 사이의 연관관계를 볼 거야.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을 y는이라고 두면은 얘를 y1, 얘를 y2라고 두면은 실제로 저 부등식은 뭐냐면 y1이 y2보다 커요라는 얘기야. y1이 y2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y1이라는 거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고 y2는 이 함수의 그래프잖아. 그럼 우리는 y는 2의 x-2, x-3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x축과의 교점이 2하고 3이니까 2하고 3이 여기가 있을 거야. 자, 그리고 y는 제로라는 거는 이게요 y는 제로잖아. y는 제로라고 쓰고 우리는 x축이라고 읽으면 돼. 요게 중요해. 우리가 앞으로 제로라는 건 많이 나올 건데 y는 제로라는 거 즉 x축이 y는 제로가 x축이잖아. 따라서 우리가 y는 제로를 x축이라 읽고 그 다음에 x축이라 읽었으면 우리는 y1이 y2보다 커다라는 말은 y2가 x축이잖아. 즉 여기 y1에 있는 함수의 y 값이 y2보다 커요 라는 말은 y1의 그래프가 y2보다 위에 있어요. 즉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저거 원래 있던 저 2의 x-2, x-3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이 함수의 y 값이 이 함수의 y 값보다 크다라는 얘기고 이 말은 이거의 함수 2차 함수가 이 y는 제로 즉 x축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크다라는 중요한 거 크다라는 거를 위에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0이라는 걸 x축이라고 해석하면 돼. 따라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함수로 돌려서 생각하면 돼. 따라서 이 말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물어보니까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는 어디야? 여기잖아. 따라서 우리는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는 요해 범위가 나오라는 거야.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요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걸로 해볼게. 실제로 2에 x-2에 x-3이 0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보면은 똑같아. 0보다 작다는 거 이 함수가 똑같아. 이거 이 함수의 y 값이 이 함수의 y 값보다 이거 이게 함수값보다 얘 함수값이 작다라는 거고 이 말은 이 함수가 이 y는 제로 즉 x축보다 작다라는 거 이 함수값이 작다라는 건 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거야. 그럼 그래프 자체가 아까 그래프는 똑같은 거지. 이 그래프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3인데 이 그래프가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범위가 어디야? 여기잖아. 범위가 여기잖아. 따라서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2부터 3 사이야. 자, 우리가 앞에서 기억나? 앞에서 우리가 절대값 풀었잖아. 저 느낌이랑 뭔가 비슷한 건 없어? 저 느낌이랑 비슷한 건 없나? 우리가 앞에서 절대값 있었잖아. 절대값 할 때는 제 2차 분식에서 크다 작다를 볼 때 절대값에 대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절대값의 x가 3보다 크다일 때는 결국 바깥범위였고 절대값의 x가 3보다 작으면은 결국 안범위였지. 자, 봐봐. 지금도 똑같아. 2에 x-2에 x-3이 0보다 크면은 결국 2보다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 결국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커. 따라서 얘는 바깥범위고 2에 x-2에 x-3이 0보다 작으면은 결국 안범위였어. 따라서 얘가 크면은 바깥범위, 작으면은 안범위라는 얘기는 절대값이랑 형태가 비슷해. 크면은 바깥범위, 작으면은 안범위. 여기서 실제로 했던 건 x가 -3보다 작고 x가 3보다 크다. 그리고 x가 -3부터 3 사이. 자, 근데 여기서는 약간 고려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가 얘는 실제로
뭐 2차 함수 그래프가 아래로도 볼록이지만 위로도 볼록인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돼.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아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밑에 적을까? 똑같아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어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자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은 그래프가 지금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지.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잖아. 그럼 0보다 크거든 여기잖아. 여기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 경우 음수일 때는 뭐 안범위야. 따라서 x가 2부터 3 사이야. 그럼 여기다 적어야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으면은 실제로 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위로 블록일 거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야. 그러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여기잖아. 그러면 여기 또 바깥범위야. 그래서 x가 뭐 2보다 작고 x가 3보다 커.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이거 자체를 물론 얘랑 비슷한데 결국은 뭐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큰 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한 게 0보다 작은 거 이 범위는 뭐 결국 안범위고 이 경우는 결국 바깥범위야. 그럼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경우에 대해서 결국은 너네가 초점 둬야 될 게 걔네 자체로 외우기보다는 너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의 양수이면 결국은 큰 거는 바깥범위 작은 건 안범위. 왜냐면 얘네가 같잖아. 그러니까 줄을 얘를 외우고 얘를 별도로 알아두면 돼. 그러니까 결국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면은 크면은 바깥범위 양수이면 작으면 안범위. 근데 혹시나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면은 반대로 간다고. 바깥이 안으로 가고 안이 바깥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아두면 된다고. 그래서 기준은 얘를 기준으로 알아두면 돼. 얘를 기준으로 알아두면 얘랑 같거든. 그래서 얘를 알아두고 얘를 바탕으로 얘를 이해하면 돼.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음수면 그러니까 바뀐다고 생각을 해보면 돼. 되겠어? 따라서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결국 얘네가 제로가 되는 점을 기준으로 풀어야 돼. 따라서 결국은 인수분해를 해서 각각이 제로가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2차 방정식 풀듯이 조금 풀어줘야 돼. 뭐 하나 예를 한번 볼까? 예를 한번 해보자. 예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약간 응용을 해볼게 이제부터. 자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이 0보다 큰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풀래. 그러면 뭐 옆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봐.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건 1, 2, 3으로 되나? 1, 6 플러스 마이너스로 인수분해 되네.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이게 1번, 이게 2번. 1번을 풀 때는 뭐 얘네가 0보다 크니까 결국은 0이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돼. 0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1하고 마이너스 6하고 1이네.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중에 큰 거는 여기잖아. 따라서 큰 거는 바깥범위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 근데 작은 거는 안범위지. 따라서 작은 거는 마이너스 6부터 뭐 1 사이다. 그래서 이렇게 푼다고. 되겠어?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석이야. 자 근데 이 2차 부등식에서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y는 제로였잖아. 그럼 이제 조금씩 늘려볼게.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한 게 2차 부등식이야. 근데 우리가 앞에 2차 함수할 때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를 했던 건데 기억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했던 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했지. 그러면 얘에 대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가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알파하고 여기가 베타. 자, 큰 거 뭔가? 큰 거 하면은 여기 있는 해는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뭐 작으면 안쪽 범위였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 0을 오른쪽에 있던 0을 이제 한 차원씩 올려볼게. 첫 번째로 뭐?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mx 플러스 n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걸 해보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고 직선 자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 치자. 그리고 여기에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자, 똑같아. 해석하는 거 똑같아. 이거나 해석하는 거 똑같아. 봐봐. 이 2차 함수가 y는으로도 이 2차 함수가 y는 제로, 즉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에요, 여기에요라고 해서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b타보다 크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얘를 y로 두고 얘를 y로 두면 돼. 즉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2차 함수가 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따라서 우리는 이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건 뭐 이쪽 파트잖아. 이쪽 파트잖아. 그래서 뭐 따라서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자, 그럼 똑같이 이제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a-의 x의 제곱 플러스 b-의 x 플러스 c-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여기 교점의 x좌표가 알파고 여기 교점의 좌표가 베타야.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이 해석은 이 2차 부등식은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둘 거야. 즉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와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저 2차 함수의 관계를 보는데 이 2차 함수가 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물어보는 거야. 따라서 여기도 2차 함수가 여기가 얘 그래프가 얘고 이 그래프가 얘면은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2차 함수의 제 2차 함수가 큰 거는 결국은 어디야? 여기잖아. 얘가 뭐 여기서는 봐봐. 얘가 기준 때는 같은 x를 계속 넣기 때문에 x축으로 잘라보면 돼. 잘라보면 여기 뭐 얘가 이 그래프니까 여기서 잘라보면은 얘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지. 따라서 우리는 이 여기를 해석하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파트는 어디냐면 x가 결국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보다 커. 세 개가 모두 같은 애야. 세 개가 모두 같은 애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너네가 고2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서 고2로 올라가. 고2로 가서 수투라는 거를 배워서 미분이나 적분 같은 미분인을 배우면은 이제 이게 2차 함수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3차 함수, 4차 함수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여기가 F고 여기가 G야. 그러면 F가 G보다 큰 부분을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뭐 입실론, 델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F라고 하는 게 여기잖아. 그래서 F가 G보다 위에 있는 거는 여기잖아. 따라서 실제로 뭐 x가 알파보다 작고 x가 베타부터 감마까지 그리고 x가 오메가부터 입실론까지 그리고 x가 뭐 델타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가 되는 거야. 쭉 다 같은 해석이거든. 다 같은 해석인데 너네가 지금 한 여기까지 한 거고 여기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봐두면 돼. 자, 근데 중요한 건 잘 봐봐. 자, 하나의 식을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자, 봐봐. 자, 우리는 똑같은 이 식에 대해서 지금 y는 ax 저 2차 함수가 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mx 플러스 n을 이항을 하면은 실제로 뭐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이 0보다 크다가 되지. 그럼 실제로 이 함수와 이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결국은 뭐 아래로 볼록일 거고 y는 제로면 직선인데 이 직선이 뭐 x축이잖아. 따라서 얘를 이항을 시켜서 하면 이 여기 있는 교점 자체가 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일 거야. 자, 똑같은 식인데 내가 이항을 해서 생각하면 이 식은 뭐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관계였는데 기울어진 이 직선 사이에 직선보다 위에 있는 파트가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크다였는데 여기는 뭐 이 2차 함수와 y는 제로 즉 x축 사이의 관계가 얘가 뭐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뭐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가마 이 식도 세 번째 식도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 첫 번째 2차 함수와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했다면 얘를 이항을 해서 뭐 a 요 항만 이항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우리는 a x의 뭐 a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b-x 플러스 c-로 쓰고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졌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여전히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뭐 실제로 두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같은 부등식을 얘만 이항을 해서 2차 부등식과 직선 사이의 관계로도 해석이 가능해. 그렇게 되면은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에 대해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파트가 여기다 라고 이렇게 해석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나머지 b-x를 또 이항을 해서 뭐
a-a-의 x의 제곱 플러스 b-b-의 x 플러스 c가 c-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이 이차함수와 y는 c-라는 이 c-라는 거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가 뭐 c- 얘는 뭐 y는 c-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 교점이 뭐 알파하고 베타다라고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 마지막으로 c-까지 이항을 하면은 우리는 뭐 적을 데가 없구나. 적을 때 a가 뭐 a-a-의 x의 제곱 플러스 b-b-의 x의 플러스 c-c-가 0보다 크다고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뭐 얘가 x축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너네가 적절하게 해석을 해야 되고 자 봐봐 이 이차함수를 직선 사이의 관계를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상황에서 해석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항을 해서 는제로로 바꿔주면 x축이라는 고정된 상황이잖아. 따라서 우리는 얘를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항상 계산이 깔끔해. 그래서 이 y 다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고 x축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얘네는 인수분해 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석이었어. 맞나?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해석. 그러면 이 2차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파트였다면 2차 부등식이 지금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교점 자체가 생길 때였잖아. 그러면 이제 교점 자체가 한 개가 생기거나 교점 자체가 아예 생기지 않는 파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볼까. 자, 지금 보면 우리가 뭐 했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거 자체가 뭐 가장 기본적으로 2의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이 케이스를 했어. 됐나? 그럼 이 케이스 말고 이제 할 거는 이게 뭐 2의 x 마이너스 예를 들어 알파 x-알파 베타 x-알파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자체가 뭐 인수분해가 항상 되지 않는 그냥 그대로 2의 그러니까 a의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로 이렇게 되는. 그래서 나머지 경우를 해놓은 거지. 자, 봐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이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이차함수가 결국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는 결국 그러니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랍니다라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제로와의 이거의 교점이 두 개 생겨요 라는 말이고 이 말은 결국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 말이랑 같잖아. 교점이 두 개 생긴다는 건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거고 이거는 제로의 근이 두 개라는 말이니까 근이 두 개라는 건 결국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게 이렇게 이 식으로 인수분해 돼요라는 말은 이 2차 식의 판별식 D, 2차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라는 거거든. 지금 가장 기본적인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던 거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거는 판별식 D가 제로인 경우랑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이 케이스를 할 거라고. 감이 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는 아까 봤지만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되고 크면은 바깥범위 크면은 작으면은 안범위였어. 두 개를 알아두고 A가 양수일 때. 자, 두 번째 이제는 하는 게 판별식 D가 제로가 되는 거. 판별식 D가 제로가 된다는 거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건데 얘에 관해서 이 식 자체가 a야 판별식 D가 제로가 되니까 쟤네가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또는 1차 인수가 중근 1차 그러니까 얘네 자체가 완전 제곱식으로 분해가 됐고 따라서 우리는 a의 x-알파의 제곱이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작다 이건데 자 이제 봐봐. a의 x-알파 이제 실제로 수를 해보자.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큰 경우랑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 자, 요거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A가 양수야. 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각각에 대해서 그림을 그냥 그려보면 되지. 매 케이스 자체를 외우면 안 돼. 이거 외워서 풀면 접근이 안 되거든.
아까 마찬가지 결국 뭐 얘를 y로 두고 얘를 y로 두고 그림으로 그려서 해야 돼.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는 그래프 자체가 r로 볼록일 거고 우리가 뭐 y는 이 그래프와 y는 제로와에 실제로 뭐 이거가 제로가 되고 그러니까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가 는제로가 되는 지점은 2밖에 없잖아. 따라서 이 그래프는 x축과 2에서 만나. 왜냐면 2를 대입하면 0보다 크거든. 자, 따라서 우리는 이거의 해는 x가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이 해는 실제로 x가 뭐 2보다 작거나 x가 2보다 큰 범위잖아.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어디에요? 라는 얘기인데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2에서는 x축에 걸쳐 있잖아.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아예 위에 있는 부분은 여기야.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작다지. 자, 근데 우리가 뭐 요거는 여기가 아직 크다 작다 해야겠다. 그 0보다 큰 경우를 지금 풀어봤어. 그러면 0보다 작은 경우는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 물어보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뭐 기본적으로 해가 없지. 자, 근데 똑같은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지금 뭐 여기에 똑같아. fx 원래는 뭐 a의 x-2의 제곱 a의 x-2의 제곱 a의 x-2의 제곱 a의 x-2의 제곱에 대해서 a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커도 되지만 같아도 돼. 아까 봤지만 ax-2의 제곱이 제로가 되는 지점. 이 말은 뭐 이 이차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서 x축과 같아도 돼요 라는 얘기고 x축 그래프적으로 위에 있고 x축이랑 같아도 돼요 라는 말은 x축에 걸쳐도 된다는 말이잖아. 따라서 실제로 뭐 얘는 뭐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이 말은 모든 해가 범위지. 따라서 x가 실수. 근데 ax-2가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물어보면은 얘는 뭐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인데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야. x축보다 이 말은 뭐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된다는 거잖아. 그죠? x축보다 아래에 있어도 되고 x축보다 같아도 되고 x축에 걸쳐 있어도 되고 따라서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해가 없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건 해가 없고 x축에 걸쳐 있는 건 해가 있지. 따라서 얘는 뭐 2가 있잖아. 따라서 실제 이거의 해는 2라고 해라고 하는 게 뭐 x는 2야. 따라서 이 경우 자체를 너네가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를 보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 D가 0이 되는 케이스에서 한번 내봤어. 똑같아. A가 음수인 경우도 너네가 직접 해보면 돼. A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 자체를 뭐 위로 볼록으로 그리겠지. 위로 볼록으로 그리고 똑같아. 이 네 케이스를 직접 한번 해보면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크다.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A의 x-2가 2의 제곱이 0보다 작다. A의 x-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이 해보면 되지. 이 x제곱, x-2의 제곱이 0보다 큰 범위는 실제로 뭐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자체는 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리고 x-2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또는 x축에 걸쳐도 되니까 x축에 걸치는 게 뭐 2잖아. 그래서 뭐 얘는 뭐 해가 x는 2고 얘가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는 뭐 2 빼고 전부잖아. 그러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그리고 x축에 걸쳐도 되고 아래에 있는 거는 뭐 해가 모든 실수.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 자체가 나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 D가 제로인 경우를 봤어. 그러니까 봐봐. 지금도 뭐 지금 8케이스가 나왔잖아. 이 8케이스를 다 외우지 못해. 그래서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그리고 y는 제로를 x축이라고 해석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역시도 그림 그려보면 돼. 결국은 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를 할 건데 그 중에 판별식 D가 제로다라는 거는 뭐 판별식 D가 제로다라는 말은 결국 뭐 우리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에 실근이 없다는 거고 이 말은 뭐 실근이 없다는 거는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와 x축 사이에 뭐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a가 0보다 클 때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우리는 교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a가 음수이면 그래프 자체가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똑같아. 그럼 우리가 뭐 이거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좀 그래프를 크게 그릴까? 따라서 우리는 뭐 교점 x축과의 교점
기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A가 양수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러니까 붕 떠서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우리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네 케이스를 생각해 볼 거고 AX의 제곱에 A가 양수이면 이거에 대해서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어디야? 얘는 뭐? 모든 실수.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어디야? 얘도 뭐? 모든 실수. 0보다 작은 범위 있어? 즉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범위 없어? 있어? 없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X축에 걸치는 범위 있어? 없어. 똑같아. A가 음수이면은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거에 대해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보면 크면은 뭐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없지? 따라서 해가 없고 크거나 같은 부분도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걸치는 부분 없지? 작은 부분은 모든 실수. 그러면 작거나 같은 부분은 뭐? 얘도 뭐? 모든 실수. 따라서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 차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냐 우리는 첫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작다라는 이 차부등식을 첫 번째 어떻게 풀 거냐 첫 번째 A의 부호를 관찰해 부호를 관찰해서 뭐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일지 위로 볼록일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 D의 부호를 따져서 아래로 볼록이면 결국 판별식 D의 부호에 따라서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위로 볼록일 때는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따라서 케이스라 해봤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6케이스밖에 없어. 그래서 이 6케이스 중에 너네 문제에서 나온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푸냐? 그 다음에 부등호를 해석하면 돼. 부등호를 해석할 때는 뒤에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라는 걸 여기 있는 0을 뭐 X축이라고 해석을 하고 X축보다 위에 있냐 작냐 X축에 걸쳐도 되냐 안 걸쳐도 되냐 라는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서 풀면 되는 거야. 2차 부등식을 됐어? 여기까지가 가장 208쪽까지 쭉 한번 해본 거야. 됐나?